안녕하십니까. 현대통합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최근 부정적인 소식으로 주가 흐름이 부진하나 하방 경직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닥권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삼성전기 등 하모니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 금요일 날 그죠? 종합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9포인트 하락한 3276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약세죠. 2포인트 하락한 1051로 마감이 됐는데 국내 증시뿐이 아니고요. 글로벌 증시도 약세 흐름이 나타났어요. 일본 증시가 0.9%, 대만이 0.75%, 중국 증시도 0.7% 하락 마감했고 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도 약세죠. 다우지수가 0.8, 나스닥도 0.8, 그리고 유럽인 독일도 0.5%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약세가 나타난 이유는요,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죠. 자, 제넥 앨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요, 이 앞으로 몇 달 동안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겪을 거다 해서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 미국의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을 보면요, 1.4%를 밑돌았죠. 1.294%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때 급격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작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 조만간에 FMC가 열리죠. 거기에 또 8월 달에는 이 잭슨 홀 미팅이 열려서 아마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아마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경계심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지난 금요일 날 장 흐름을 보면요, 이 성장주 격인 2차 전지 소재주하고 반도체 내에서도 소재주들이 좀 강세 보이고 또 바이오주들, 그러니까 성장주들의 상승세는 지속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 강조해 드린 대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4단계로 강화됐죠. 이제 거기에 따른 피해 종목인데, 근데 주가는 빠지지 않는다, 그죠? 여행주라든지 화장품주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관심을 갖고, 또 경기 방어주인 한국전력, 그리고 통신주들도 하방 경직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피해주와 그리고 경기 방어주 우리가 관심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한국전력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화되며 올해 2분기 1조 1천억대 영업 적자를 올릴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죠. 자, 3분기도 실적이 한 97%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527억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 실적이 부진을 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주가는 크게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 목요일, 금요일, 그죠?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이 여행이라든지 화장품, 한국전력 종목에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종목인데요. 근데 이것이 길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죠. 자, 확진자 증가가 우려가 되나 백신 접종률이 계속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 중증 환자, 그러니까 낮은 치명률을 감안을 하면요, 이 대유행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해서, 이것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 경제 재개가 다시 풀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이유로 주가가 하락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제 하모니 관심 종목에 있는 여행주 종목에서는 저 롯데 관광개발이죠. 이 국내 및 해외 여행 업체로 신규 사업으로 제주도에 복합 리조트 사업을 영위를 하고, 또 카지노도 지금 지난달에 재개가 되면서 거기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뭐 2분기, 3분기 실적은 부진할 걸로 나오곤 있지만요, 앞으로 성장성에 조금 주목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롯데 관광개발 관심 필요하고요. 화장품 쪽에서는 그죠? 우리가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코스맥스, 그죠? 코스맥스는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 업체로서요, 이
색조 화장품의 강점을 지니고 있고 또 국내뿐이 아니라 중국 등 이 600여 개 브랜드의 화장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 실적도 상당히 좋아진다 그러죠. 2, 4분기 영업이익이 한 23% 증가한 325억죠. NH투자증권에서 전망치인데 실적도 좋아지고 또 이 색조 화장품 만드는 회사 클리오 있죠. 전문 업체요. 자, 이 업체도 2분기 영업이익이 한 13% 증가 한 35억 정도를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일 때 오히려 우리는 관심이 필요하다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악재로 인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걸로 예상이 되나 주가는 오히려 좀 빠지지 않는다. 그죠? 그 부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면 그죠? 빠지는 거고 주가가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하락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화장품, 여행주, 한전 이러한 종목군들은 바닥권에서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하모니 관심 종목에서 한 20개 종목 우리가 관심 종목에 놓고 계속적으로 진단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삼성전자, 그죠? 대형주들은 지금 뭐 현대차도 그렇고 성장주들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주가 좀 지지부진한데 자,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세가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뭐 보유한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관망을 해주시고 자, 이 중에 삼성전기죠. 요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에서는 우리가 이제 SK이노베이션을 하모니 관심 종목에 넣었는데 지난번에 기업 분할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최소 반 이상은 줄여달라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 특히 셀 업체 중에서 SK이노베이션, LG화학은 이 기업 분할 얘기로 나오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고 거기에 자유로운 삼성 SDI 특히 지금 미국 진출도 하반기에 아마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 부분에서 삼성 SDI 그죠? 한번 관심 필요하고 또 우리가 바이오 쪽에서 바이오가 가장 먼저 조정을 받고 그죠? 그리고 계속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바이오 한번 관심 필요해요.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우리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 공장 가동률이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러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필요하고 뭐 하이브는 우리 뭐 회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뭐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준 종목인 뭐 호텔 신라라든지 면세점이 있죠.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 저는 이 종목들 오히려 우리가 관심이 지금 필요할 때다라는 말씀드리고 2차 전지 포스코 케미컬 에코프로비엔 소재죠. 자 에코프로비엔은 좀 많이 올라서 좀 가격적인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2차 전지 쪽은요 좀 새롭게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죠? 오히려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추가로 들어갔던 물량은 조금씩 일부씩 차익을 실현하고 그냥 기본 물량 정도만 좀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이 하모니 관심 종목에서 CJENM 요 자리에 이제 LG전자가 있는데 LG전자를 빼고 그리고 바닥에 최근에 움직였던 이 CJENM을 넣었어요. 근데 이 종목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요번에 한번 탄력이 붙어서 상승 우리가 한번 빼려고 마음먹었는데 저 주가가 좀 하락해서 좀 갖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상승세가 나오면 요 종목은 제외하고요. 뭐 증권주 그리고 유가 상승 기대에 따른 S-오일 그죠? 관심 종목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바닥권 종목은 CJ 대한통운죠. 요번에 우체국 쪽에서 제5위 택배회사예요. 근데 개인 택배를 뭐 사업을 철수를 하는 것을 검토한다 얘기는 나오고 있죠. 이제 거기에 따른 수에 또 택배비 인상 가능성 그러한 부분으로 CJ 대한통운 관심 갖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한국전력 바닥권이에요. 빠질 자리에서 안 빠진다. 그죠? 경기 방어주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저 풀무원 음식료 쪽인데 지금 곡물가 상승에 따라서죠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죠.
그 부분에서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되고 반도체, 유진테크, 그죠? 자, 그리고 단기 종목에서는 ITM 반도체, 그죠? ITM 반도체 이제 이틀 연속 상승인데 요거는 이제 제외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한 양행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 봅니다. 그래서 ITM 반도체하고 유한 양행은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제외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는 대덕전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지금 이제 이 하모니 관심 종목 한 22종목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좀 단기적으로 조금 힘을 느껴지는 종목은 좀 삼성전기하고 대덕전자가 아닌가. 물론 뭐 에코프로비엔지 신문 뭐 상당히 강하지만은 그만큼 이제 리스크를 안고 리스크가 조금 적은 대신 바닥권에 새롭게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은 삼성전기, 대덕전자. 근데 삼성전기 뭐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조금 이제 대형주라는 관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 흐름이 좀 대형주가 못 가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따른 좀 마이너스가 있지만은 삼성전기, 대덕전자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뭐 바닥권의 SFA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래 회원가입 문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자, 읽어보시고 뭐 요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 이소장 증권가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요 삼성전기인데요. 자, 우리 삼성전기 대덕전자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하모니 관심 종목에서 조금 우리가 타이밍적으로나 좀 힘을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기가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이유가 그죠? 이 MLCC 업황 둔화 우려 때문에 그동안에 조정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중국 스마트폰 수요 약세와 오포, 비보, 샤오미 이 재고 감축 으로 인해서 이제 MLCC가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하반기서부터 아마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러한 전망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이 MLCC를 만드는 일본 업체죠. 다이오 유대인이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죠. 무기한 연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 가동에 타격이 그러니까 생산에 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MLCC에 들어가는 소재죠. 크리스탈을 공급하는 이 MDK와 앱손 등 또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갖고 있어서 좀 타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 MLCC 전반의 수급 불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국내 삼성전기는 한국하고 필리핀,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고 무라타는 일본하고 중국 등지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약간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삼성전기 이뿐이 아니고요. 이 아까 말한 반도체뿐이 아니라 MLCC가요. 전기차 시장으로 사업 역량을 확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미국 최대 전기차 제수사에게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한 5천억 규모고요. 또 이 MLCC 부분도 전장용 비중을 확대를 한다라는 그런 예정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 봤을 때죠. 하반기 중국 태진 공장에서 정장용 MLCC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 MLCC 이 전장용 매출 비중이 7.6%에서 2024년에는 20.9%.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자동차용 이 MLCC 수요도 크게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된다 해서 이 삼성전기 그죠? 그동안에 주가를 억눌렸던 MLCC 부분이 그죠? 하반기에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크게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이 자동차 카메라 모듈 쪽에도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이 전장용도 그죠? 모듈도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면서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죠. 이 대신증권에서 나온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요. 한 3,265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15% 정도 증가를 하면서 이 컨센서스를 한 3,060억을 보고 있는데 이보다 더 좋아질 걸로 보죠. 올해 전체적으로 또 그죠? 한 1조 3천억 정도 내다보고 있고 그죠? 3분기 영업도 3,798억 그죠? 상당히 실적 부분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 단순히 하나 지금 시장 흐름이 이 대형주를 지금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탄력이 붙을지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이 힘이 느껴진다. 특히 한번 차트를 볼까요? 이 차트를 보면요. 차트를 보면은
자, 삼성 전기를 보면요. 그죠? 예, 요 날이죠. 이 7월 12일 날 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뭐 회원분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자, 이 조정이 좀 짧아질 수 있다. 이 갭 때문에 즉 갭을 살짝 메꾸고 지난 목요일 날 주가 상승 흐름 나타나고 또 이 금요일 날도 보합권 마감이 되면서요. 상당히 힘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요번에 좀 치고 가면은 20만 원대까지 20만 원 돌파가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삼성전기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덕전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한두 달 내다보고 한 1, 20%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번 대덕전자 관심 가져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실적 부분이죠. 이 이제 고부가가치 제품인 이 FC BGA 그러니까 이 플루치 볼그레이드 어레이죠. 이것이 기판이 상당히 지금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3, 4분기 때부터 매출에 그죠? 반영이 된다 그랬죠. 작년하고 올해 한 1,600억을 투자를 해서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본격적인 실적이 창출이 된다. 그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2, 4분기도 지금 보면요. 영업이익이 91% 증가한 한 104억 정도에서 시장 전망치를 웃돌 걸로 본다는 내용이어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작년에 그죠? 이 인적 분할한 회사인데요. 지금 뭐 역사적인 고점 수준에서 지금 한 세네 번 지금 맞고 대밀리는 모습인데 요번에는 좀 새롭게 좀 돌파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또 이 메모리 중심에서 비메모리 모바일에서 자동차 서버 네트워크 등 다양한 반도체 영역에 대응하고 있는 대덕전자의 올해와 내년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전망이 된다라고요. 요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인데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고 또 기술적인 분석상의 모습을 봐도요. 그죠? 한번 차트 볼까요? 예, 대덕전자 모습을 봐도 자, 한 번, 두 번, 세 번죠. 요번에 이게 17,000원대만 올라가면 맞고 대밀리는 모습인데 좀 요번에는 좀 돌파가 가능하지 않아서 뭐 지금 아직 출발, 그러니까 거래량이 아직은 적어요. 지난 금요일 날 80만 주 밑도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은 오히려 밀리면 그러니까 최근 저점이 얼마입니까? 15,200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5,000원 초반대가 강한 지지대다라고 보시고 그렇죠? 이 15,500원 전후까지 내려오면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뭐 한전이라든지 그렇죠? 예, 한전도지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리포트 또 실적이 2분기, 3분기가 상당히 부진하다라는 리포트가 지난 목요일 날 한 증권사를 통해서 나왔는데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주가가 오히려 뭐 반영이 돼서 오히려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해서 관심 갖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종목이 있죠. 예, 롯데 관광개발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힘이 좋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따라가진 마시고 좀 조정 뭐 2, 3일 뜨면은 뭐 한 하루 이틀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그때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클리어도 바닥권이죠. 이제 코스맥스는 이제 기술적 분석상 상당히 좋은 모습을 띠고 있죠, 그렇죠? 예, 연중 고점을 돌파를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코스맥스나 화장품 쪽 나는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는 분들은 오히려 좀 클리어 정도 그렇죠? 관심 가져야 가질 지금 타이밍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인데요. 자, 금요일 날 조금 국내 업체한테 좀 부정적인 소식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 스텔란티스 그러니까 세계 4위 자동차 업체가 40조 규모의를 2025년까지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보면요 중국의 배터리 기업인 S볼트 그죠? 이 2조 8천억 규모의 스텔란티스가 발주를 했다죠. 그래서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는 내용이죠. 자, 국내 업체에도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 아마 주가가 또 한 번에 상승의 분위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스텔란티스 얘기를 하면서 삼성 SDI가 있죠. 이 스텔란티스가 북미 공장을 짓게 되면은 거기에 건설 파트너사로 이 삼성 SDI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뭐 구체화된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것이 이번에 뭐 중국 업체 이 공급 계약처럼 삼성 SDI와 합작사라든지 뭐 공동으로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죠? 주가 움직임은 또 한 번에 상승해 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동이 되는데, 자, 중국 업체가 미국에 진출하기는 가능성이 좀 낮죠, 그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 스텔란티스가 미국 내 공장을 짓는다면 국내 업체랑 지을 가능성이 크다. 그 중에 스텔란티스는 이 삼성 SDI와 그죠? 합작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고, 또 이뿐이 아니죠, 그죠? 이 지금 삼성 SDI가 미국에 이제 진출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이유는요. 이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도 그죠? 지금 이 배터리 공급 협상에 좀 진행 중에 있고, 또 이 애플카를 지금 만든다 하는데 지금 뭐 중국 업체와 협상 중인데 그것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애플이 이제 전제 조건으로 미국 내 생산 설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중국의 시애틀이라든지 이러한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할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고 있다. 왜냐하면 애플도요, 이 자국 내에서 생산한 그러한 배터리를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2025년 7월부터 발효될 이 신북미 무역 협정에 따라서요. 미국의 완성차는요, 미국 내 생산 비중을 75% 이상 확보를 해야지만이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금 배터리 부분이 자동차의 한 3,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카, 미국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해외에서 만든 2차 전지를 채택을 하면은, 그죠? 이 무관세 전형이 안 되죠. 그런 부분에 왔을 때 미국 내 공장이 있는 배터리 회사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죠. 삼성 SDI가 조금 우리가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내용에서 삼성 SDI, 그죠? 그리고 또 지금 셀 업체 중에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SK노전지 기업 분할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업 분할해서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유로운 회사는 삼성 SDI에서 관심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에코프로 BM이 또 나왔죠. 신한금융투자에서도 리포트 나왔는데 뭐 다 긍정적인 얘기예요. SKC도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다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근데 주가는 그만큼 많이 올라가서 저는 신규로 지금 하시는 분들은 조금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죠? 지금 저는 뭐 채택한다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은 한 8개 종목을 보는데, 이제 소재 쪽에서는 뭐 아까 말한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첨보, 대조전자, 일진 머트리얼즈, 그죠? 이 중에서 지금 SKC, 에코프로 BM, 첨보, 대조전자는 역사적 신고가 났어요, 그죠? 지금 못 간 것이 포스코 케미칼인데, 포스코 케미칼은 요번에 LG화학에서 양극재 내재화를 위해서죠. 공장을 더 증설을 한다, 생산 설비를 늘린다라는 내용 나오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 일진 머티리얼즈는 공장이 좀 말레이시아에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이제 MLCC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동 제한이죠. 이제 거기에 따른 우려가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주가가 조금 약간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인데, 그래도 얘네들도 최근에 다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 만약에 이 2차 전지를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단기적으로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단기적으로만 지금은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저는 뭐 기본 물량 우리가 말하면 한 10에서 15% 정도, 저희들이 한 20% 정도였다가 요번에 조금 일부 이제 줄여주면서 기본 물량만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볼까요? 좀 뭐 전반적으로 좀 많이들 올라서 이 2차 전지군들은 조금 우리가 좀 경계심은 좀 필요하고, 특히 뭐 이제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죠. 거래량도 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 조금 갖고 있는 물량 중에서 요번에 추가로 매수한 물량들은 조금 이익을 실현하고 기본 물량들 쪽 특히 뭐 에코프롬 계약 같은 경우는 좀 줄여서 좀 덜 올라간 종목군 쪽으로 그죠? 만약에 뭐 포스코 케미칼의 LG화학 문제로 조금 밀린다라면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로 좀 덜 오른 종목으로 조금 교체 매매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첨보, 대주전자 우리가 뭐 계속적으로 2차 전지 8개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 뭐 SKC도 역사적인 고점 지금 따라가는 것은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뭐 아주 단기적으로만 접근만 해주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다음 타이밍을 노려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요, 그죠? 요 아래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전화를 드려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